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혼다 어코드 11세대 모델의 시승을 위해서 이곳 지금 평창에 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터보 모델 두 가지가 출시가 됐고요. 자, 역사가 무려 이제 11세대 모델이 출시될 만큼 혼다 어코드는 좀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이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CR-V 하이브리드 모델 소개하면서 이 달라진 외관을 많이 좀 칭찬하기도 했었는데, 혼다 어코드의 이 디자인, 달라지는 이 패밀리룩 디자인은 사실 세단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좀 일본차다운 외관에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마주하니까 이 패스트백 스타일의 차량의 외관이 정말 좀 매력적이고 스포티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차량 외관에서의 특징이라면 이 달라진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이라든지 헤드램프의 형태 볼 수가 있겠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가 그렇게 크기가 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쪽의 문양이라든지 전반적인 형태를 좀 바꾸면서, 거기다가 가장 좀 달라진 점이라면 이제 크롬 소재들이 좀 싹 좀 사라졌죠. 이 아래쪽에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무광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주변에 이 크롬 소재를 없애면서 좀 더 깔끔한 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차체가 굉장히 좀 낮게 보이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휠 사이즈는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되고 있고요. 미쉐린의 타이어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 긴 전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 모델보다도 6.5cm가 더 길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롯이 이제 2열 공간과 적재 공간을 늘리는데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 외관에서 볼 때도 차량의 크기가 정말 커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 2열에 앉아보면 이 광활한 이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적재 공간을 살펴보면요. 네, 지금 제 가방을 한쪽에 두고 있긴 한데, 이 트렁크 적재 공간의 입구 자체가 정말 넓습니다. 거의 한 140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 적재 공간 입구를 통해서 짐을 싣기도 정말 편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안쪽에 시트를 모두 적게 되면은 거의 한 이 트렁크 시작부터 이 끝까지 거의 한 2m 되는 이 넓은 적재 공간을 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 짐을 실을 때도 무리가 없겠고, 지금 이 안쪽에 살짝 이 바퀴 쪽이 좀 도드라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다른 요런 요 정도 크기 되는 다른 세단들의 이 적재 공간과 비교해봐도 뭐 한 30에서 50m 정도 더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 활용성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후면 디자인도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말끔하게 지금 커넥티드 형태의 리어 램프를 통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빨간색 등이긴 하지만 면발광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코드와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투어링이라는 레터링도 더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좀 간격들이 이쪽은 또 어코드는 너무 또 번호판 하나 바짝 붙어 있고, 또 투어링은 로고는 좀 일관성 없이 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자동차 디자이너 분들이 보셨으면은 굉장히 좀 질색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쨌건. 그리고 아래쪽에는 특별히 배기구가 노출되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혼다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파워트레인 보고 있고요. 2.0L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자체가 정말 꽉 차 있죠. 이 전륜 쪽에 보면은 변속기와 이 전기 모터가 통합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엑기스 사이클의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면서 시스템 종합 출력을, 사실 재원상에 보면 시스템 종합 출력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 모터의 출력과 엔진 출력 따로따로 표시하고 있긴 하지만 200마력을 살짝 넘는 이러한 출력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따 하면서 전반적인 파워트레인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복합 연비는 16.7의 연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연비를 비교하자면 국산 차량 가운데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좀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9를 좀 넘는 수치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재원표 상의 이 수치만 보면은 연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다 측에서는 이제 주행의 즐거움과 이런 효율성을 좀 양립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따 주행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모델보다도 훨씬 더 깔끔해진 인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실내가 위쪽에는 이제 블랙 컬러, 그 다음에 시트는 아이보리 컬러로 되어 있어서 실내가 정말 화사하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의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도 딱히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뭐 소재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조립 품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요. 도어 닫을 때 소리도 아주 좋은 소리 들려주고 있네요. 자, 운전석에 앉아서
살펴보면요, 일단은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깔끔한 형태의 이 디지털 계기판 보여주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도 14인치 크기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굉장히 좀 깔끔하게 메뉴들이 잘 정리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팝업되는 형태도 볼 수가 있고요. 파워 플로우 부분을 눌러보면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는 왼쪽에는 메뉴 버튼, 오른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이러한 버튼들 위치해 있고요. 혼다 센싱이라 부르는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은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CRV에서도 활용을 했었는데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네,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계기판에 나오는 정보들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면은 긴 형태로 되어 있는 송풍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 레버를 통해서 조작할 수가 있는데, CRV에는 굉장히 좀 작은 크기의 이러한 송풍구 조작 레버가 있었는데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상당히 가로가 넓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그립감도 좋고 딸깍딸깍하는 소리도 상당히 좀 듣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장치 버튼은 이 다이얼도 보통 이제 은색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블랙 컬러로 깔끔하게 마감돼서 좀 정리된 듯한 인상을 좀 보여주는 이러한 공장치 레버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많은 버튼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좀 더 직관적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엔 C타입 포트와 무선 충전 포트 마련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이,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기어 노브와 함께 넓은 크기의 이 컵홀더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쪽이 좀 더 큰 컵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돌기들도 잘 나와 있어서 컵을 좀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계기판상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인디비주얼 모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스포츠, 노멀, 에코 모드, 요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적용이 되고요. 요 아래쪽에 보면은 e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배터리 형태의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EV 모드로만 이제 주행이 가능합니다. EV 모드로 굉장히 좀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시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은 흡사 이제 전기차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더 전기차처럼 사용하기 좋긴 하지만 이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조금 더 긴 거리를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는 이 좌우의 럼버 서포트도 굉장히 좀 도드라지게 나와 있어서 지금 제가 앉아봐도 스포티한 타입까지는 아니지만 장시간 운전할 때도 불편함 없이 몸을 잡아주고 좀 유지해 줄 수 있을 상당히 좀 부드러운 소재에, 하지만 재활용 소재는 아닙니다. 재생 소재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가죽 소재가 좀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네, 2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2열 도어는 1열보다 조금 가볍게 느껴진 하는데 닫았을 때 소리는 괜찮네요. 역시나 2열도 꼼꼼하게 마감된 이 실내 공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트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의 1열과 동일한 소재입니다. 자, 근데 엄청 넓습니다. 지금 앉아보면은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은 조금 더 제 포지션보다도 오히려 넉넉하게 만들어온 상태인데도 무릎에 주먹이 되게 이게 들어갈 정도의 정말 넉넉한 공간, 그리고 아래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에도 여유가 있고요. 좌우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앉았을 때 불편함이 정말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넉넉한 공간을 11세대 모델로 좀 변경이 되면서 좀 확보하게 된 것 같고요. 위쪽에는 이제 손으로 열을 수 있는 커버를 가지고 있는 이 루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루프도 마련하고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차량의 스타일 때문에 조금 글라스가 작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도어의 높이도 조금 더 높게 느껴지고요. 어깨 바로 아래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개방감이 완전히 좋은 차량은 아니긴 하지만 워낙 이 실내 공간이 넓고 지금 제가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습기수로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시트를 접어서 긴 짐을 수납할 수가 있는 특징도 마련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인 실내 공간의 변화는 정말 좀 칭찬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지털하고 세련되었다는 느낌이 경제 모델과 비교할 때, 특히나 이제 국산 중형 세단들과 비교할 때 그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선호하실 만한 실내 공간의 변화, 그리고 디자인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관령 꼭대기에서 와인딩 로드를 타고 좀 내려가는 과정이고요.
사실 뭐 어코드가 그렇게 와인딩을 뭐 즐기기에 적합한 차량은 아니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탑재하면서 뭐 동력에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전기 모터의 출력이 오히려 이 탑재되어 있는 가솔린 엔진보다 더 높은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뭐 그것이 오롯이 다 이렇게 동력으로 전달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이런 가속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네, 말씀드렸던 2.0L 가솔린 엔진과 이제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하이브리드 모터의 출력만 해도 한 180마력 가까이 된다고 지원표상에 나와 있거든요. 가솔린 엔진의 출력은 140마력 정도인데요. 그것이 합산 출력을 혼다 코리아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유를 들어보니까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 또 엔진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합산 출력을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뭐 그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제조사들은 시스템 종합 출력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뭐 어쨌든 뭐 해외에서 공개된 뭐 차량들의 뭐 재원들을 살펴보면은 한 시스템 종합 출력은 한 200마력을 조금 넘는 수치, 한 204마력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속 50km까지는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도심에서는 뭐 전기차처럼 짧은 거리는 주행할 수가 있고 또 이 전기 모터만으로 또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주행 상황에 맞게 주행 거리는 유동적으로 변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상에서 시내 주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EV 모드를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을 될 것 같고요.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한창 소개하고 있던 독일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뭐 파워트레인 점유율만 봐도 한 자릿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이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이 일본산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그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올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서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이 전기차 환경 속에서 좀 하이브리드 모델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아직까지는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은 더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합 연비는 한 16 정도의 수치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는 조금 연비 수치가 낮죠. 이런 부분들도 혼다 CR-V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혼다에서는 뭐 성능과 효율성의 양립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성은 제원표 상황의 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성능 부분은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퍼포먼스가 중시된 차량은 아닙니다. 200마력을 조금 넘는 수치의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이 와이닝 코스를 달리면서 차량의 뭐 좌우 롤링 상태라든지 서스펜션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대관령에 제법 이 굽이 넘어가는 이 와이닝 로드를 주행을 하면서도 차량의 안정성 굉장히 좀 좋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좌우 롤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차량을 처음 받아서 시승을 시작했을 때는 이 아래쪽에 막 잔진동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긴 했는데 지금 동승하고 있는 기자분도 이 진동을 그대로 좀 운전자에게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라고 말을 해주셔갖고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구나 했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더 개선이 되더라고요.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이닝 로드를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딱히 스포티한 주행에 걸맞은 차량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러한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는 차량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차체 강성도 보강이 되고 그리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하면서 이 출력에 동력 성능에 여유가 있어진 부분도 이렇게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에 적합한 변화인 것 같고요. 자, 주행 모드는 이 기어 노브 뒤쪽에 있는 토글을 당겨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노멀, 에코 모드까지 세 가지 주행 모드, 여기에 이제 인디비주얼 모드까지 있는데요. 일단은 주행 모드를 노멀 모드로 맞춰놓고 가속을 해보면은 확실히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좀 더 가볍게 그리고 이전에 시승했던 CR-V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훨씬 더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됐을 때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만 비교하더라도요, 이 전기 모터의 출력이 38kW, 그러니까 한 50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거든요. 이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진다고는 하지만 뭐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 아무래도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더욱더 이제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주게 되는데요. 이 전기 모터가 굉장히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 모터가 더해지기 때문에, 물론 그 힘을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이 충분히 엔진과 힘을 더해서 가속을 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다는, 그리고 푸더크, 가벼운 푸더크에도 뭐 차량을 추월해 나갈 때라든지 좀 더 속도를 높일 때 여유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준은 뭐 2.0L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솔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그 부분은 좀 우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을 대단히 잘 억제한 차량은 아닙니다.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뭐 가속 페달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진동이 오긴 하지만 뭐 운전자가 스트레스 받을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다른 경제 모델, 특히나 이제 국산 차량들과 비교를 하실 텐데 그보다는 러프한 느낌은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은 좀 비교를, 시승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솔린 모델이 둘 들어와 있는데요. 가격차가 1,000만원 정도 납니다.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5,300만원 정도, 5,400만원 정도의 가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가솔린 터보 모델은 그보다 한 1,000만원 낮은 가격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출력 차이가 한 10마력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가격 생각한다면 그 정도 1,0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꼭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굽이 쳐 돌아가는 도로에서도 차선의 중앙을 어느 정도 잘 유지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전자에게 뭐 불안을 줄 만한, 지금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지 않아서 약간 좀 해지가 된 상태였는데 도로를 굉장히 유연하게 이제 주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주행 모드를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요, 사운드가 조금 강조됩니다. 사실 좀 인위적인 사운드긴 하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 그래도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는 모드가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시내를 아주 천천히 뭐 주차장에서 나올 때, 이럴 때는 이 엔진 가상의 사운드가 나오면서 주변 보행자들에게 차가 주행하고 있음을 좀 알려주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가상의 사운드가 들려오면서 운전자에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나게 하고요. 자, 이렇게 와인딩 로드를 주행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기능이 이번에 11세대 모델에서 추가가 됐는데요. 가로로 느껴지는 이 횡지가 계속 연속되는 구간에서는 이 차량의 엔진 세팅 자체가,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와인딩 로드를 주행한다고 인식을 하고 좀 더 높은 RPM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엔진 설정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와인딩 로드를 주행할 때는 좀 더 역동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CVT 변속기긴 eCVT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CVT 변속기는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처럼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갈 때 붕 뚝 떨어지고 붕 뚝 떨어지고 하는 이러한 반응들을 구현을 한 CVT 변속기입니다. 일반적인 CVT는 계속 이제 고 RPM을 사용하면서 가속할 때는 나가다 보니까 좀 시끄러운 것들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더해진 CVT 변속기다 보니까 운전할 때의 즐거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당연히 운전할 때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질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장점도 가지고 있게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함께 효율성을 높인, 하지만 운전의 재미도 버리지 않은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기존 세대 모델보다는 확실히 발전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이 상품성 대비 가격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혼다 코리아의 좀 가격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뿐만 아니라 이 터보 모델, 가솔린 터보 모델을 좀 구매하시는 것도 아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